저희 아버지는 지방에서 자라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러다 20대부터는 장사로 전향하셔서 매장을 오랫동안 운영하셨고요. 그리고 돈을 모으시는 대로 주변에 땅을 사시곤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쪽에서 유명한 땅 부자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대부분은 나라에서 공원을 만든다거나 골프장을 짓는다며 땅을 대부분 빼앗겼네요. 그 당시에는 골프장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익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서 막을 방법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나이도 많아지셨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저에게 땅을 물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저는 등기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남아있는 땅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땅 대부분의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보던 중 한 곳에 도착했는데요. 이게 웬걸 저희 땅에 웬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 땅 주변이 많이 발전한 곳이라 팔 생각이 없는 곳이었는데요. 누군가 허락도 없이 농사를 지은 것 같아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옆집을 찾아가서 혹시 여기 농사 짓는 사람 본 적 있는지 조심히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 이 옆에 땅이요? 근데 댁은 니신지요? 여기 땅 주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가 농사 지었어요. 아무도 안 쓰길래 땅이 아까워서. 알고 보니 그 옆집의 전원주택에 사는 아저씨네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자 지금은 안 쓰는 땅이고 뭐 이웃이니 한동안 농사를 허락해주자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찜찜해서 이번 농작물 수확 시기만 지나고 내년에는 다 치워주셨으면 해요. 아, 그럼. 내가 그동안 말도 없이 사용한 게 참 경우 없는 행동이지. 그럼 내년에 이번에 심은 것만 수확하고 다 빼겠소. 그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한동안 땅 문제를 잊고 있다가 그 후 1년이 지나고 다시 그 땅을 찾아갔어요. 진작에 원상복구돼야 했을 그 땅은 또 무엇인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바로 찾아갔지요. 아저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치우려고 했는데 다시 뿌릴 시기가 됐는데 뭐 따로 말도 없고 그래서 그냥 놔둬도 되는 줄 알았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올해는 치운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어서 치우세요, 당장. 아니, 새로 심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버리나? 참 인심 빡빡하네. 어차피 한동안 땅 놔둘 거 아닌가? 놔두든 안 놔두든 다 치우라고요. 왜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아이 참, 이번에 잘 지으면 좀 나눠줄 테니 내년까지만 좀 봐주게나. 이 어이없는 아저씨와 싸우고 난 후 혹시 몰라 법학과를 나왔던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볼 겸 하소연을 했어요. 와, 이거 대박인데? 아니, 별 이상한 아저씨를 다 보겠네. 근데 그거 임대차 계약은 맺고 땅 허락한 거야? 아니, 그런 거 없이 그냥 농사 짓고 있어. 임대차 계약서든 사실확인서든 받아놔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땅 뺏긴다? 아니, 땅을 빼앗긴다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일정 기간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들은 것 같아. 아니, 그게 진짜야? 아니, 내 땅인데 남이 오래 점유하면 남의 땅이 된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를 다시 찾아가 월 5만 원이라도 좋으니 계약서 쓰고 내년 농작물까지만 재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뭔 이웃끼리 계약서를 써. 난 이번에 씨 뿌린 것들 내년까지만 경작할 거라고.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못 믿겠네요. 제가 이거 다 뽑을 거예요. 참나 그렇게 막장으로 하시겠다. 타인 소유의 토지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일지라도 이걸 마음대로 뽑거나 하면 재물손괴인 거 몰라? 아니, 무슨 그딴 법이 있다고요? 모르면 좀 찾아보든가. 그리고 여기 내가 농사 10년이나 지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땅 되는 거 몰라? 먼저 그렇게 막장으로 대하니깐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리고는 문을 쿵 닫고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땅에 함부로 농사 지어놓고 무슨 재물손괴니 땅을 빼앗는다니. 저는 그날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던지 집에 가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 너무 기가 막혀서 친구에게 전화 후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한 분 소개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이야기해보니 정말 제가 뽑으면 재물손괴인가요? 무슨 그런 법이 다 있나요? 참 이상한 이웃을 만났네요. 우선 그 말이 맞긴 합니다. 1970년도에 있었던 판례인데 실제로 땅 주인이 자기도 모르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길래 뽑았는데
그게 재물손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말도 안 돼. 저는 그럼 어떻게 하죠? 근데 앞서 들어보니 이번에 심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던데 농작물이 경작자의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숙한 농작물이어야 한답니다. 씨앗을 뿌려서 이제 막 뿌리를 내렸거나 싹이 나온 정도라면 성숙한 농작물로 볼 수 없는 거죠. 아, 그럼 다 뽑아버려야겠네요. 그보다 큰일이 있어요. 10년 정도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 아저씨 땅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분이 직접 그러던가요? 네, 저한테 빼앗을 수도 있대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아주 예외적으로 내 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 조건이 뭔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일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누구나 알게 공연하게 점유했을 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실제로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분은 아마 등기부취득시효기간과 헷갈린 것 같은데요.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폭력 없이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등기는 아버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니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웃이라는 분은 등기도 없고 점유한 지도 20년이 안 되었으니 둘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분이 등기부취득시효 기간이랑 헷갈려서 그렇게 말했나 봅니다. 진작에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을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우리 땅이라고 땅에 팻말도 붙이고 사진 찍어서 기록 남기고 또 문자로 다시는 농사 짓지 말라는 내용까지 보내놓았고요. 앞으로는 펜스까지 칠 생각입니다. 농작물이요? 지인들과 다 뽑아서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이년아, 제정신이야? 당신 재물손괴로 신고할 거야. 남의 땅에다가 농사 짓고 뭐라고? 야, 이 못난 아저씨야. 법이나 똑바로 알아봐. 싹이간 나온 정도라서 파내도 되거든요. 와, 이거 땅 소송 한번 해야겠네. 10년 농사 지은 거 기록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아, 맞아. 이 아저씨야. 그리고 10년 점유했다고. 이 땅 되는 거 아니거든. 법도 모르면서 다시는 내 땅에 넘어오지 말고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살아라. 혹시나 나중에 본인이 계속 경작했다 라는 등 이딴 소리 할까봐 이 통화 내용 또한 녹음해 두었고요. 팻말과 문자까지 했으니 저 아저씨의 점유취득시효가 깨져버렸네요. 마음 같아서는 건물도 올려버려서 그 집 햇빛도 막아버리고 싶은데 아버지는 참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참 살다 보니 이상한 법도 있는 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나 알게 모르게 땅 가지고 계신 거 혹시나 이런 일 없도록 꼭 주의하시고요. 이상으로 제 사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과 과자는 씹어버리자.